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까지 영상이 올라가면 일주일 내내 영상이 올라간 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닌 막말로 남아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확연히 다른데요. 라이브 함께 하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질문이나 문의 내용이 양 자체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퀄리티나 내용 자체도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문의도 지난 2년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많아요. 어떤 거냐면 저번에 18기 다쳤던데 다시 듣게 해달라. 아니면은 빨리 새로 해라. 나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어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시장이 뜨겁다, 좋다 이렇게 들리시는데, 시장이 좋아져 왔고 좋아지고 있는 건 팩트가 맞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기사나 지금 대중에 떠다니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것만큼은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걸 좀 큼지막한 거 하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책 요번에 출판 콘서트 하는 거, 이게 신청 자리가 남아있는지는 제가 지금 주말이어서 판단이 안 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요새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근데 저랑 쭉 정작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태도나 말을 바꾼 적도 없고 그냥 했던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제 이미지를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상승 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느 쪽으로 관심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지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대중이 어떤 정보를 취하고 있는지는 유튜브 검색창에 부동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는 전혀 안 떠요. 하락,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 더블딥 이런 얘기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다. 이것도 파악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기사 보면은 영끌종 무덤 노도강도 살아났다. 그러니까 경기도 뭐 올랐고 예전처럼, 이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강남, 강북, 경기 순으로 올랐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늘 그랬듯. 이번 시장은 늘 그랬던 시장이 아니에요. 물론 시장 역사를 따졌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반복이 된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기간이 80%가 넘어요. 절대량을 따지면은.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하락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늘 그랬듯이 아니죠. 그리고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했죠? 강남, 강북, 경기 순으로 하락했나요? 아니요. 한 다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만큼은 여러분이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매매가만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매매가에 집중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물론 매매가가 제일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매매가가 변해야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큰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지루해서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로 2년을 지내왔어요. 전세가 먼저 폭락을 하고 매매가가 폭락을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체감했을 때 폭락했던 시점은 22년도 7월이에요. 22년 상반기부터 싸했어요. 거래가 없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려가진 않았었는데요. 6월달이 넘어서 7월달이 되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러고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일단 요거 보시면 강남, 강북, 경기 순으로 주택시장의 온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강남, 일단 이거 아셔야 돼요. 강남이 언제부터 온기가 돌아온지 혹시 아세요? 많은 분들이 최근이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22년도 11월 달부터 강남은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강북도 말이 강북이지 마포나 성동구는요. 23년도 상반기, 특히 성동구는 거의 불황이 없었던 곳도 있어요. 그때부터 온기가 돌았고,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있잖아요. 과천이나 아니면 이제 분당이나 판교 이런 데랑 또 외곽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상 시장인 마냥 온기를 순차적으로 찾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이 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주택자가 없어요.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전세 제공자도 막혀 있습니다. 신규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을 해결할 방법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규제는 그대로 둔 상태고요. 대출도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 보이죠? 문제는 이 상태로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시장이 과연 예전처럼 그랬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수요자가 들어와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옮겨 타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하나씩 살아날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전세가가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가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월세 시장이 자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전세 시장 자체에서 수요가 이탈되면은 전세조차 택할 수 없는 시장이 되면은 사람들은 월세 시장으로 피한다. 월세로 도망간다. 임대인 역시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면은 월세 수요에 맞춰서 강제로, 반강제로 월세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걸 지난 2년 동안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집을 가진 사람이, 특히 다주택자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고 강제적으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잔인했죠. 그런데 월세 시장에 여유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전세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세 시장이 이대로 가다가 진정이 된다면, 게다가 월세가 진정이 되는데 전세가도 안 올라가고 매매가도 안 올라간다면,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 이론은 틀렸다. 집이 남아도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 돈을 쓸 마음이 없는 것이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것으로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세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상승을 멈추지 않고요. 5월달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제 상상 이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전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매매가도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가가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월세 전세를 통해서 자극돼서 오르는 부분이 따로 있고 실수요자가 나와서 사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강남은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가 나와서 그냥 산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22년도 하반기부터 바닥을 다졌거든요. 또 최근에는 전세 월세에 자극된 부분도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상승되는 에너지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로 퉁치고 있죠. 하나로 퉁친다면 저는 그거는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강남, 강북, 경기, 지방, 대도시 이런 순으로 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급매가 있는 단지나 지역들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강남 빼고요. 똘똘한 한치 때문에 수요가 쏠렸으니까요. 다만 이게 아니라 월세와 전세가 자극한 시장이 만약에 자극을 받는다면은 얘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전국구의 문제가 될 겁니다. 완전히 헛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지난 2년 동안 시장 하락한 거 보면요. 부동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급락을 하면서 월세가 폭등을 했거든요. 진짜 이상한 시장이에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게 하락했으면 올라갈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원리를 따졌을 때 월세가 꽉 차고 전세에 돌아서 매매로 온다면은 이건 전국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릴 거란 거 알고 있지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시장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해결을 하죠? 다주택자가 늘어나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주택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악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늘릴 수가 없고요. 늘린다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연 할까요? 매매 시장은 특히 추후에 전세 빠르긴 하지만 신규 공급이 중요한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이미 늦었고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게 빌라인데요. 빌라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놔서 살리려면은 일정 부분 매매가 상승을 감안해야 되는데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과연 혹시나 제 이론이 맞아서 하반기에 또는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전국구 시장 자극이 있다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패닉이 올 거고
언론은 이거를 부추길 겁니다. 엄청 자극적으로 쓸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왜냐면 그 불안감이 조회수를 부추길 테니까요. 그런 시장은 위험하겠죠. 전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붙어서 분석했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루하루 인사를 드렸고 라이브 강의에서 전 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제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론만 보고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서 책상에서 분석을 하셨는데 전 아닌데 같이 하신 분들은 좀 최근에 좀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하고 싶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조정하거나 매수 매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조금은 더 강하게 해보고 싶은 시기가 요즘이에요.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 참 가관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전 다가온 시장이 제 생각에 저는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